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왼쪽에 기용되면서 서로 동선이 겹친다.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자신이 공격 진영까지 올라온다. 자신이 모두 슈팅을 해버린다는 것과 같은 팬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리시치가 아직 손흥민의 전술적 움직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맨유의 레전드 로이 킨은 영국의 한 축구 전술 분석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PSG의 리오넬 메시가 음바페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지 이해한다면 페리시치는 금방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 매거진이 살펴보겠습니다. 페리시치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은 메시가 음바페에게 어떻게 패스를 주는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때 패스는 너무 길면 상대 골키퍼가 나와서 커트할 것이고 너무 짧거나 패스가 느리면 상대 수비수에게 커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넣어줄 때 음바페가 달려오는 스피드를 줄이지 않고 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배달시키는 것이 요령이죠. 음바페가 침투하는 자신의 속도로 상대 수비수를 벗겨내고 공을 소유하면서 바로 슈팅합니다. 각도 없는 상황에서 슛했는데 운이 좀 따른 거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최대한 끌어올려 토트넘을 상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의 역습 능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가 노릴 상대팀의 수비 뒷공간이 더 넓게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리그 초반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토트넘이 공격보다 수비의 약점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 맞춤 전술로 전방 압박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하는 상대의 공격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소극적으로 일부러 수비 라인을 아주 많이 내리고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경기를 합니다. 최근 경기한 마르세유 전을 보면 수비 라인을 아주 많이 끌어내렸는데요. 의미 없는 패스가 토트넘의 진영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장면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도 상대는 자신들이 전반전을 지배했다고 착각하죠. 간격을 정말 잘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수비를 해냅니다. 시즌 초반 경기보다 토트넘은 훨씬 안정적으로 수비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막 시작하자마자의 상황인데요. 마르세유가 공격하다가 호이비에르에게 공이 커트당합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은 위치를 보세요. 하프라인까지 올라온 상대 수비라인 바로 앞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케인에게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뜁니다. 케인은 받자마자 바로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손흥민의 역주가 시작되죠. 상대 수비수가 반칙으로 끊지 않았다면 이건 바로 골입니다. 이 한 번의 패스로 마르세유는 수비수 한 명이 퇴장당하고 경기에서 지고 말죠.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런 식으로 무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전을 보겠습니다. 맨시티도 토트넘을 압박하려고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죠. 벤 데이비스가 케인에게 패스를 하고 케인은 공을 잡자 바로 맨시티의 수비 뒷 공간에 패스를 찔러줍니다. 손흥민의 역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손흥민의 드리블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을 몰고 가면서도 그냥 달리는 상대 수비수보다 빠릅니다. 이것은 드리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화면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서 뛰어들어오는 클루셉스키는 공이 없는데도 손흥민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결국 손흥민이 힐끔힐끔 보면서 속도를 늦춰 기다리죠. 결국 클루셉스키에게 패스하여 그의 데뷔골을 어시스트하는데요. 메시 역시 음바페의 수비 뒷공간 침투가 위력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메시에게 패스합니다. 메시가 공을 받는 것을 보고 음바페는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이 한순간의 동작으로 상대 수비 전체를 음바페가 벗겨내죠. 상대는 언제 수비 뒷공간으로 음바페가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풀럼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랑글레가 케인에게 패스합니다. 케인이 공을 잡고 돌아서자 바로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케인의 패스를 받았는데 가슴 트래핑을 하는 순간 좀 길었죠. 이건 손흥민의 실수이기도 하고 케인이 패스를 너무 강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노마크 찬스가 나죠. 비록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매우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페리시치는 전통적인 윙어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자신이 공을 문전까지 운반합니다. 그리고 골문 근처에 있는 동료에게 크로스를 올리죠. 이렇게 되면 손흥민을 지나쳐서 케인이나 히샬리송 그리고 클루셉스키에게 공이 배달됩니다. 손흥민의 장점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메르송이 손흥민에게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크로스 실력을 갖췄다면 지금보다 훨씬 공격 루트가 다양해질 겁니다. 물론 크로스로 히샬리송의 골을 유도해내었지만 지금 주제는 페리시치가 어시스트를 했냐 못했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니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과거 손흥민의 동료였던 에릭센은 손흥민에 대해 발밑에 공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공격수이며 직선적인 움직임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맨시티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토트넘을 압박할 것이 뻔하고 지난 시즌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과 홈 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비결은 바로 손흥민이 맨시티 수비 뒷공간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콘테가 미치지 않았다면 맨시티전 선발로 손흥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통계를 보면 분명합니다.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은 케인의 이기적인 플레이 때문에 손흥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차라리 손흥민이 벤치를 지키고 토트넘이 큰 점수 차로 아예 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형 축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식어가는 111 영상 제작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월드 매거진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